우리 노 코치님 아직 네.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자식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결혼은 아직 허락을 안 하셨는데 네. 자식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지금 자식 복이 너무 많습니다. 아들 네. 딸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보호 종료 아이들인가요? 네, 보호 종료 아이들을 포함한 보호 네. 종료를 예정을 둔 네네. 지금 시설 안에서 보육원이라고 예. 보통 저희도 얘기를 하고 아동 양육 시설 네.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제가 이제 주말마다 보육원을 가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제 또 매력이 있어요. 힘든 만큼 매력이 있어서. 근데 애들이 잘 따라해요? 아니 처음에는 잘 못 따라오죠. 선생님 예.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결석도 하고 예. 이러다가 이제 그 운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사회성을 기르기도 하고 네. 협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를 수가 있고 또 예. 운동을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 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이제 예. 사회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퇴소를 하기 직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나 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신뢰를 많이 쌓아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보육원 안에 있는 아들, 딸들 있고 예. 근데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해서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연결하고 그 아이들 그러니까 두 부분이에요. 보육원 안에 있는 아이들과 네. 보육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서 저랑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많아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직접 체험하신 이제 보호 종료가 돼서 외롭게 사회에 독립을 해야 하는 학생들, 청소년들 볼 때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죠. 네네. 그 어려움이 또 종류가 가지가지예요. 예. 아이들이 뭐 30명이라면 30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아이들이 또 캐릭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용한 아이들은 조용한 아이들대로 예. 또 이제 활발한 아이들은 활발한 아이들대로 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사실 기쁨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예.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제 그 안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 많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한 3명 정도는 제가 크로스핏을 교육을 해서 예. 아이들이 지금은 정식 크로스핏 코치로 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집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예. 좀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네. 뭐 그런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 사랑을 주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은 신기해요. 네.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저를 스스로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네네.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크로스핏 제가 하는 게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 네네. 크로스핏을 하는 여자분들만 모아서 대회를 좀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걸핏 그래서 걸핏이라고 얘기를 아,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참가 기금이나 예.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거기 행사 안에서 모은 기금을 예. 보통 뭐 유엔 난민기구나 아니면 홀타동복지 이런 데 좀 기부를 했어요. 행사 네. 기금 가지고.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니 저랑 예. 같이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동역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하다가 예. 운동 쪽으로 좀 이거를 에너지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옮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지도해드렸던 회원분 중에 이제 신부님이 계세요. 운동 굉장히 잘하시는. 예. 그분을 통해서 보육원 아이들한테 운동을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좀 미팅을 하다가 네. 그래서 가서 운동 시설을 기구나 이런 것들을 시설도 만들어주고 기구도 이제 거기에 있던 행사 기금을 가지고 했어요. 예, 예. 도구를 갖다 놨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뭐 단합도 되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예. 신뢰를 쌓아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또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서 예.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됐어요. 행사를 통해서 네 보육원까지. 좀 쉬운 운동으로 처음 가르쳤겠죠? 처음에요. 예, 저희 크로스핏 하면 일단 공포스럽다라는 생각. 전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럽거든요. 저는 그냥.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번 오세요. 예? 한번 갑자기요? 오세요. 왜냐면 좋은 기억으로 바꿔드릴게요. 거절. 충분히 봤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강해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치 양성도 되고 코치 양성도 좋은 너무나 귀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운동 경험을 통해서 퇴소를 하고 나서도 운동을 지속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아이들 또 받잖아요. 예. 받으면은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운영하는 체육관 쪽으로 와요. 굉장히 자유롭게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이게 처음엔 취미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코치까지 양성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굳이 코치로 가려면 이게 그냥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러 저랑 같이 이제 동료들 같이 가거든요. 예. 아이들이 저희들을 엄청 기다려요. 못 빼고 기다려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또 잘하는 아이들도 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할래 이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가장 먼저는 그 사회복지사 어떤 분께서 제가 사실 그 당시 가르친 아이는 아닌데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럼 병원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야지. 네,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도구나 이런 것들 준비해놓고 이렇게 했지만 뭐 이 케이스는 병원 케이스인데 내 케이스는 아닌데 라고 하지만 일단 오세요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가 그 당시는 굉장히 마르고 그냥 너무 말랐어요. 말도 없고 되게 마르고 근데 이렇게 그 마른 손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사실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하고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몇 살쯤 됐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예. 네. 제가 하트가 그냥 막 뿅뿅뿅뿅 나갔어요.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 그 운동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켰는데 이 하나를 가르치면 2개, 3개를 그냥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타고났네. 네. 타고난 기질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말도 없고 너무 소심하고 내 결론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 때문에 코치 2호, 3호도 생기게 됐고 워낙 열심히 잘했고 걔가 1호 코치예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양성을 해서 이제 내보냈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네. 왜 유독 그 아이에게만 하트가 뿅뿅이었어요? 뒤에도 하트가 많이 나갔죠. 근데 그게 첫 아이니까는 첫 아이인데 예뻐서 그랬습니까? 첫 아이니까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 지금도 예쁘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애들이랑 있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표현을 제가 못해요. 여기서 많이 해야지. 표현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근데 이렇게 막 살갑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코치 양성은 지금 현재 3명이 되어 있고, 네, 너무 잘해요. 네, 지금 막둥이 하나는 제가 이제 고용을 해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뭐 외부에서도 언제 내보낼 거냐, 우리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줄 서시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잘해요 애들이. 근데 엎드림이라는 단체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네, 엎드림은 일단 저희가 이중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이들의 드림을 업시키자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엎드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엎드리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퇴소 직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퇴소를 하고 나서 나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뭐 운동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만은 더 뭔가 오피셜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저희가 하는 일을 알고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가끔은 기부금 영수증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지?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피셜하게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서류적인 부분도 처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저희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그 공익법인을 만들었을 때나 전이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만나서 운동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같이 하는 친구랑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막 보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네, 또 뭐 이렇게 적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꼭 알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회 구성인으로서 알아야 할 네네네. 것들. 근데 잘 안 들어요. 듣는 아이도 있고 오히려 아이씨 퇴소하고 나왔는데 또 뭐 들어야 돼?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뭔가 투머치하게 이렇게 조언을 하려다 보면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때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 지혜로움을 좀 발휘를 해야겠더라고요. 조언만 하려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했다가 그래서 엎드림을 통해서 아이들 일단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예. 얘기 듣고 네네. 칭찬해줄 거 칭찬 많이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림은 사실 전후나 지금 똑같아요. 아이들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예. 삶을 공유하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저희 엎드림이 예전에도 하는 거고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에요. 퇴소한 아이들, 퇴소하기 직전의 아이들 얘기해주고. 그렇죠. 같이 대화 나눠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뭐가 중요하다.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걸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뭐 해라 하면 뭐가 이렇게 많지? 네. 내 몸뚱이 하나 사는데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 나이 때. 그리고 아이들은 그 시설 안에 있을 때 단체 생활을 평생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방 안에 뭐 10명 정도, 10명 안팎으로 아이들이 같이 살고, 근데 퇴소를 하면 이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되게 좋아하죠. 자유다 그럼요. 얘기라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내 통장에 딱 꽂아주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캐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잘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진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성형수술로 다 쓰고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여러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네. 유흥비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유흥비로 날릴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항상 그렇지만 안 좋은 케이스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죠.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후원하는 컴패션 어린이를 볼 때 분명히 내가 후원을 하고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면 내가 그 아이들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코치님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일을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아시고 보면 봉사하시느라 근데 봉사라는 말이 너무 죄송하지만 싫어요. 그래요. 민망하죠. 맞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제가 뭐 눈으로 보는 건 뭔가를 운동을 가르치고 뭘 먹을 걸 사주고 막 이렇겠지만은 제가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맞아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제일 가까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뭐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하고 했던 애들 말도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재치가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거의 데일리로 항상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제가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거를 아끼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고 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너무 기쁘죠. 일단은 첫 번째.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리고 또 정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인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운동을 가르쳐줄 때 애들이 눈이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이런 유한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하는데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이 저 역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부분을 제가 알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뭐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문을 두드리고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 주실까 하는 기대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을 통해서 되게 인내심을 많이 기르게 돼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들을 고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거나 참아야 될 일이 좀 많아요. 물론 아이들 자기네들끼리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럴 때 보면 내가 인내심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이들 통해서 인내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 통해서 받는 게 너무 많죠. 그러네요. 아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봉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네. 봉사를 할 때 있어서 사진을 찍는 순간 그건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메라가 척극하는 순간 당신은 봉사가 아닙니다라고 저는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네요. 명언이십니다. 카메라가 오는 순간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네. 오늘 이거 뭐 시사 프로그램인가?